이번 시간에는 세포들이 분열하여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열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세포가 분열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세포라 함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면서 생장해 나갈 때 어떻게 늘어나는지 혹은 상처가 난 부위를 어떻게 채워가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들이 이제 상처 난 곳을 채울 건데 어떻게 채우냐라는 거죠. 과연 세포들의 크기가 커지는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질 것인가? 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요. 세포가 커지면요. 크기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요. 가운데까지 들어가는 게 작은 것보다 어렵겠죠? 근데 세포는 영양분을 계속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출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크기가 클 때보다 크기가 작을 때 영양분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훨씬 용이하겠죠? 그렇다면 세포들은 크기를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작은 세포들 개수를 막 늘려가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세포들은요,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영양소를 흡수하거나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크기가 작은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세포들은 분열을 하는데 체세포들이 어떻게 분열하는지 지금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기 전에 체세포 안에 이제 핵 안에는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염색체라는 거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염색체란 단백질과 DNA로 이루어진 세포 분열에서 볼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염색체에 이제 DNA가 있잖아요. 이 DNA라는 게 뭐냐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특징 짓는, 형질 짓는 것들을 이 DNA 복제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DNA 안에는요, 특정한 부분에 우리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있어요. 생물들의 형질을 결정하는 이 유전 정보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NA 안에는요, 이런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염색체를 이제 우리는 복제해서 똑같은 나의 세포를 만들어낼 거예요. 체세포가 분열하는 이유겠죠?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서 나를 유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있는 세포를 모세포라 부르고요. 모세포가 분열해서 만들어진 거를 딸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세포 분열을 하면 딸세포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모세포의 DNA랑요, 딸세포의 DNA는 당연히 같아야겠죠. 우리는 같은 한 명의 사람이니까요. 이제 체세포가 어떻게 분열하는지 과정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분열 과정에서 이렇게 두 개가 붙은 막대기 두 개가 붙은 것 같은 요런 거를 염색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염색체고요.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을 때 요거 하나, 요거를 우리는 염색 분체라고 할 겁니다. 자, 염색체는요, 바로 이렇게 염색 분체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요거를 염색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뭐 하나만 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도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런 염색 분체들은요, 이렇게 분리가 돼도요,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감기가 제일 처음이에요. 감기가 되면요, 이렇게 막 나눠져 있던 것들이요, 유전 물질들이요, 2배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뭐 요런
유전 물질이 있었으면 이제 원래 하나가 있었으면 이렇게 두 개로 복제를 하게 됩니다. 자, 전기가 되면요, 얘네들이 응축을 해요.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뭉치게 돼서 어떻게 만드냐면요, 아까 같은 요런 모양으로 만들게 돼요. 만약에 여기에 요렇게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있었다면 얘네들이 복제가 돼서 요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염색체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방추사라는 게 이렇게 양 끝에 생기게 돼요. 그리고 핵막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중기로 넘어오면요, 얘네들이 가운데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됩니다. 지금 두 개밖에 안 그렸으니까 두 개로 그린다면요, 여기에 파란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가운데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 끝에서요, 얘네들을 방추사가 잡아당기게 돼요. 자, 이때 그래서 나란히 배열되고 있기 때문에 염색체를 관찰하기는 되게 좋겠죠. 이게 중기입니다. 자, 후기로 가면요, 얘네들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잡아당기고 있죠. 그냥 양 끝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우리 두 개만 그렸으니까 계속 한번 두 개만 그려볼게요. 자, 그럼 빨간색이 한 개 이쪽으로 하나 왔고요. 그쵸? 파란색도 하나가 이쪽으로 왔죠. 자, 역시나 빨간색 하나가 이쪽으로 왔고요. 파란색 하나가 이쪽으로 왔죠. 자, 그렇게 되고 이게 후기거든요. 분리가 된 게. 말기가 되면요, 얘네들이 숑 하고 나눠집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숑 하고 말기에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말기 때는 하나도 요런 거 하나랑요, 요런 거 하나랑 요런 거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역시나 요런 거 하나랑 요런 거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자, 처음 상태를 지금 보면 요거였죠. 처음에 모세포가 요거였는데요. 만들어진 딸세포도 각각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는요, 잘 보면요, 처음에 DNA가 이 N으로 있었다면요, 요때도 역시나 두 배로 복제되지만 이 N의 양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도 똑같이 뭐 바뀐 거 없으니까 이 N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각각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이렇게 분리되면요,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염색체 수의 양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염색체 상대량 말고요, 염색체 수로 봤을 때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염색 분체로 나눠지는 거는요,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도 지금 염색 분체였는데 이렇게 염색체로 됐잖아요. 염색 분체 두 개가 붙었으니까. 근데 똑같이 2N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져도 똑같이 2N이 됩니다. 이게 바로 체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입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천천히 다시 한번 보아야 이해가 조금 될 것입니다. 동물세포랑 식물세포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아까처럼 동물세포는요, 이렇게 가운데가 홀쭉해지면서 잘라져요. 근데 식물세포는요, 여기처럼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면서요, 분열 방향이 달라요.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과정은 똑같은데요, 마지막에 나누는 방법만 조금 달라서 동물과 식물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 생각해보면요, 체세포 분열은 모세포가 하나 분열해서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들었고요. DNA는 양은 역시나 그대로 보존이 됐죠. 그러니까 염색체 수는 그대로 보존이 됐죠. 다시 얘기하면요, 사람은 총 46개의 염색체 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체세포 분열 후에도 역시나 46개를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결과를 한번 보면요, 딸세포는 모세포와 염색체 수와 모양이 같아야 합니다. 달라지면 좀 이상하겠죠? 자, 딸세포는 필요한 경우 다시 체세포 분열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세포들이 엄청 많아지겠죠? 무한정 세포가 많아지진 않아요. 옛날에 만들어진 거는 알아서 다
수명을 다해 죽고요. 또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에서 핵이 나누어지는 과정은 염색체 행동을 따라서 간기, 중기, 후기, 말기로 이루어졌죠. 간기, 전기가 빠졌네요.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이루어집니다. 자, 생물은 체세포 분열을 통해 생장하고 상처 부위가 아물며 일부 생물들은 체세포 분열하는 게 아니라 무성생식을 하기도 하죠. 유성생식 안 하고요. 무성생식에서요. 막 그냥 무한정 커질 수 있죠. 어느 생물의 체세포에는 염색체 수가 8개라면요. 체세포 분열을 통해 생성된 딸세포에 있는 염색체 수는 몇 개일까요? 8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체세포 분열을 했으니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체세포 분열이 아니라 생식세포가 어떻게 분열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